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오늘도 뭔가 안 풀리네. 들려오는 뉴스들은 한숨 팍팍 가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신나게 에너지 업시켜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보라기 여르게 이복의 관상가 양반, 예, 전하. 오늘도 10곡의 문제를 준비해왔네. 어머, 정말요? 10번 질문을 하면서 답을 추측해서 맞추는 그 놀이. 지난번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사옵니다. 그렇지. 결정적인 질문을 하거나 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선물도 드린다고 하지요? 그렇지. 지난번에 아몬드가 정답이었을 때 예. 먹을 때 치아에 잘 끼나요? 라는 결정적인 질문 이후 정답이 쏟아졌지. 기억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어벤져스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여러분, 지금부터 10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답을 맞춰주세요. 답을 맞히시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질문도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다. 그럼 이제 시작하지. 오늘 10곡의 주제 역시나 음식일세. 자, 음식에 대한 10곡입니다. 10번의 질문만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질문을 주신 분께는 선물 드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참고로 라요도 정답을 모릅니다. 웅디가 마음속에 있는 네. 어떤 음식을 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라요부터 질문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이게 모여 있으면 큽니다. 뭐요? 단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질문 주세요. 4298님의 질문입니다. 한식인가요? 대부분 이 요리를 이제 중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 요리는 한국형 중식입니다. 8871님의 질문. 국물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국물 없다. 그러면 라요 네. 질문. 색깔이 검은색인가요? 땡. 4번 질문 끝났습니다. 어떻게 저기 0064님 짜장면 아닌가 봐요. 검은색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는 질문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라요 질문. 네. 매워요? 안 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질문 몇 개 했죠? 질문 5개 5개 끝났습니다. 했대요. 라요. 네. 고기 들어가나요? 살짝 예리한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주재료입니다. 주재료. 고기가 주재료라고? 네. 주재료라고요? 죄송해요. 흥분해서 반말했어. 자, 질문 6개 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10개 질문이 가능하고 지금 6개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질문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 질문 드리자. 3210님. 네. 쫀득쫀득하나요? 그렇게 하는 조리법도 있죠. 7개. 자, 라요. 몇 네. 글자인가요? 3글자입니다. 3글자. 지금 질문 2개 나왔어요. 9090님의 질문. 네. 9090님. 찍먹파, 부먹파 있는 그건가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9090님은 아몬드가 정답이었을 때 이에 끼나요 질문하셨던 그분인 걸로 그분이에요? 기억하는데 오늘도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찍먹파, 부먹파 있는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질문 9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회심의 질문 하나를 받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9090님은 누구죠?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자, 잠시만요. 1611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볶나요? 튀깁니다. 튀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만. 10개. 그러면 일단 질문 끝났어요.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세 글자고 중식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이거 한국에서 많이 한다고 하고 고기가 한국식 중화 요리. 고기가 주 재료래요. 네. 맵지 않고 까만색 아닙니다. 고기가 주 재료. 찍먹파, 부먹파로 나뉘는 이 음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945 오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9090님. 찍먹파, 부먹파 있는 그건가요? 결정적입니다. 나 요거 아는 것 같아. 네. 나 요거 느낌 왔어. 이거 정답자 어디서 공개하죠? 정답자는 3부 끝날 때 공개를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시도해 보도록 하고 지금 정답을 그때 공개하도록 하고 일단 3부로 넘어가도록 문자가 하죠. 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요거 밖에서 제작진이 집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안보라 요능의 어서옵쇼 3부 문 엽니다. 매주 월요일이에요. 우리를 신기하고 놀라운 의학과 건강의 세계로 안내하는 닥터 프렌즈. 이번 주에는 닥터 프렌즈의 번외 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내과 이비인 훅과 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 그저 질환일 뿐인데도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하지 못했던 바로 그 고민들. 오늘의 우리들의 의사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대항병원 이두환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보라 이유능에 어서 없이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네. 분위기 좀 적응이 되시나요? 굉장히 밝고 좋네요. 괜찮은가요? 앞서서 저희가 퀴즈도 좀 내봤어요. 네. 이거 정답 좀 아시겠나요? 알겠던데. 그래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찍먹파 찍먹파인지 아니면 부먹파? 부먹파인지. 저는 찍먹합니다. 나도. 원영이랑 똑같아요. 저 우리 찍먹파. 다 통한다. 오늘 방송도 잘 되겠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찍먹파로서 단결한 다음에 자 말 가볼 텐데. 못할 고민. 대장 항문 질환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샵 0945 오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오늘 원고를 받고 첫인상은 딱 고민을 했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주저하게 되는. 왜 어디까지 밝혀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요? 뭐 웅기가요? 아니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환자들이 실제로 그런가요, 원장님? 어떤가요? 당연하죠. 그 항문이라는 것이 표면에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네. 또 뭐 만져보기도 좀 찝찝하고 네. 누구한테 봐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은밀한 곳이고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렵죠. 사실 부부간에도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이제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한테 살짝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새길로 간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또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렇죠. 뭐 예. 그런 데서 이제 정보 얻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 한번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장 항문외과 하면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뭐니 해도 치질인 것 같아요. 이게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치질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치질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의학단은 없고요. 치핵, 치열, 치료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항문에 생기는 다 질환을 그냥 통상적으로 치질 그러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치핵이죠. 치핵.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50대 이상에서 50%의 이제 유병률 질환인데 물론 그런 환자분들이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그냥 증상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거의 50대 절반이니까. 예. 나이가 젊으면 그거보다 좀 작죠. 결국 치질 이런 것들이 변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웅디의 고민을 한번 상담 드려봐요. 제 고민이 아니라 저는 방금 들으면서 저는 치질이라는 게 예. 질병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치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치료랑 치료, 치핵. 또 더 많죠. 뭐 다양하게. 안과도 안질하면 그 질환이 아니잖아요. 결막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저기 녹내장 뭐 다 있듯이 다 합쳐서 안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질이라는 게 질환을 통칭을 하는 그렇죠. 거였구나.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항문
모든 질환이다, 치질이다 이렇게 네. 뭐 진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모든 질환은 저희들이 이제 진단하는 기준이 당연히 있어요. 치핵 따로 있고 치루 따로 있고 치열 따로 있고 기타 뭐 소양증이라든지 뭐 다 많죠. 네. 근데 치핵 같은 경우는 생기는 것이 이제 항문에 혈관이 많아요. 네. 그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이제 그게 이제 변이 좀 미세한 변이 안 생기게 쿠션 역할을 하는 혈관들인데 그것이 이제 늘어나는 게 치핵이에요. 자꾸 변을 보면 거기에 막 피가 막 이렇게 팽팽해질 거 아니에요. 예. 고무풍선도 자꾸 불었다 놨다 하면 늘어나잖아요. 그쵸. 혈관이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치핵이죠. 그게 이제 초기에는 1기, 2기, 3기, 4기 하는데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것도 약간 쿠션이 있지만 그 혈관이 늘어나 있지만 그게 점점점 더 커질수록 1기, 2기, 3기, 4기 진단을 하고요. 보통 일기라고 하면은 뭐 몇 센치 센치라고 센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항문 안에 이제 정상적인 그 아까 쿠션 같은 게 있다. 예,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진 상태. 그렇지만 밖으로는 이제 빠져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분도 모르죠. 네. 가끔 그냥 터져서 피가 나면 이제 왜 이렇게 피가 나지 뭐 이런 정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런 예. 식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두거나 잘못된 처방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또 추가로 생길까요? 점점 커지죠.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2기 되면 이제 힘줄 땐 쏙 내밀었다 힘 빼면 들어가고 어. 3기면은 이제 쑥 나왔다가 힘 빼도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고 4기는 밀어넣어도 안 들어가거나 갔다가도 금방 뭐 빠져나오는 경우. 이건 탈항 증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이 늘어난 거다 보니까는 피가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면 뭐 괜찮겠지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빈혈도 오고 그러죠. 또 이제 치질을 하면 또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치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피가 나오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 그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핏줄이 막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피가 안 통하니까 붓죠. 심하면 썩어요. 그러면 이제 절절매죠. 이제 그게 이제 많이 피곤할 때나 많이 뭐 과음할 때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육체적 활동을 많이 했다나 이런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럴 때만 아파요. 평상시에 아프지 않으니까 예. 난 왜 아프지 않으니까 치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야. 이게 저희 이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빠르게 소화를 해볼게요. 7002님께서는 요거 수술하고 태어난 후 첫 변을 볼 때 지옥을 맛봤습니다. 이게 꼭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제 당연히 다 수술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살이 이제 혈관하고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 사이 조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고무풍선처럼. 그러니까 약을 써가지고 그 늘어난 살을 고기만 녹아서 없어지는 약은 없어요. 치질 약들 대부분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들. 그러니까 피가 날 때 조금 피가 빨리 멈춘다든지 부어올렸을 때 이제 덜 부기 좀 빠지게 또는 통증이 심할 때 이제 덜 아프게 하는 약이지 치질 자체를 없애게 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심하지 않으면 그냥 증상이 있을 때 약 쓰고 이제 증상이 나아지면 지내셔도 돼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죠.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해지거나 아니면 약을 써서도 이게 뭐 이게 증상 소실이 잘 안 되거나 자꾸 막 재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을 제거를 해야만이 없어지거든요. 네. 약 발라서 안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술이죠.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단한 비수술적 치료도 있어요. 약 말고. 예를 들어서 고무밴드를 이렇게 결찰. 묶어버리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만큼 썩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고 뭐 적외선 응고법 그래갖고 이제 적외선으로 열을 가해서 일종의 치질에다가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얼리는 거 냉동요법도 썼고 그랬는데 그렇게도 했고 뭐 전기로 이렇게 그 안쪽 부분만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건 아니고 네. 이제 그걸 다 없앴다면 잘못하면 항문 망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또 요즘은 안 쓰지만 그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살 썩는 약을 주사 놓기도 했어요. 치질에다가 살 썩는 약 주사 놓으면 당연히 고개 썩으니까 치질이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같이 약 좀 더 들어가면 관략근 바로 옆에 붙은 관략근까지 위험하겠네. 같이
이제 개사되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게 무서우니까 조금만 넣으면 이제 안 없어지고 네. 이제 그런 게 문제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요 입원 같은 경우는 며칠을 잡고 가면 되나요? 이제 보통은 이제 1박 2일, 2박 3일, 좀 심하면 3박 4일. 뭐 이런 정도. 대부분 뭐 2박 3일 정도 되고 치료 치열은 하루면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항문이라는 곳이 얼굴 이런 데 수술하고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네. 부분이요? 뭐가 다르겠어요? 연약하다? 아니요. 항문으로 변이 나오는 거. 아, 수술한 후에 변을 보게 되면 수술한 상처에 변이 묻을 것 같아요? 안 묻을 것 같아요? 묻겠죠. 얼굴 같은데 수술해 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 변을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대고 비벼대고 똥 묻혀 놓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 자체 안 좋죠. 네. 굉장히 상처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2박 3일 만에 다 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얼굴도 상처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건드리면 피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변이 나올 때 상처 건드리지겠죠. 네. 아프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2박 3일 후에 당연히 아까 지옥을 맛본다는 게 변이 나오면서 막 벌리고 찢고 건드리고 변 속에는 독성 물질도 많아요. 균이 하도 많으니까 네. 거기가 내뿜은 독성 물질도 있고 그 소화효소 남은 것도 소화효소라는 게 고기 같은 거 녹이잖아요. 이건 내 살을 녹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당연히 아프죠. 이제 이래서 항문 수술이 이제 아프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진통제도 센 것도 많고 이래갖고 그래도 10명 수술하면 8, 9명 정도 우리 생각보다는 덜 아프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얼굴이나 이런 데 수술보다는 통증이 어느 정도 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재발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까요? 이제 재발은 거의 없어요. 흔히 이제 치질 수술하고 나서는 재발된다, 또 항문 기능이 망가진다, 또 뭐 무지무지 아프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걱정하는데 네. 뭐 아픈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재발은 뭐 10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재술까지 갈 정도로 재발은 뭐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흔치 않아요. 그렇군요. 지금 또 물론 제일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수술해놓고 이제 아까 상처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가끔 염증이 생기면 부어올라요 거기가. 음. 또 변이 막 나오다 보면 한두 번 틀어질 수 있잖아요. 힘줘서 보면 네. 살이 삐쭉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간단히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100명에 1명 될까 말까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재발해서 또 수술했다 그랬는데 그건 재발은 아니죠. 낫는 과정 중에 뭐 자잘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 문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뭐 군대에 있을 때 걸렸었다 아니면 택시 종사자는 많이들 생기는 지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요거 좀 생활 속에서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주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항문이 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좀 이제 이거 치질에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변비나 설사 쪽은 어쨌거나 항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환 발생률을 높아져요. 네.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항문 쪽에 좋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현대인에서 이제 항문 질환이 많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전에는 항문 질환 정도 가지고는 병원에 안 갔어요. 이런 거 참을만해. 참아야지. 이거 가지고 병원 가나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갈 만한 시간도 그렇고 뭐 여건도 그렇고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현대인은 좀 건강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조금 불편하면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많이 가죠. 근데 사실은 커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치료하는 것이 더 병을 커지지 않게 하는 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예방 방법은 뭐 없죠. 용복이 바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항문을 비누로 닦으면 안 좋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비누로 잠깐 닦는 건 상관없는데 예. 비누로 많이 닦으면 항문이 가려워질 수 있어요. 그걸 항문 소양증이라고 그러는데 항문 소양증분의 많은 수가 항문을 너무 닦아서 비누로뿐만 아니라 휴지로도 너무 세게 닦고 여러 번 닦고 물로 또 닦고 거기다 비누로 닦고 그러면 항문이 가려워져요. 그거는 결코 안 좋죠. 안 그래도 그 항문 주위가 너무 가려워서 참기 힘들다.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가려움증이 있다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지나치게 청결해서 문제인 건가요? 예, 예. 너무 어. 지나치게 청결하게 되면 이제 항문 주위에 그 피부가 상해요. 그러니까 휴지를 여러 번 쓰거나 비누도 하는 너무 약간 그런 화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피부가 상하면 아주 미세한 상한 곳으로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어떤 독성 물질이 자극이 돼서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하죠. 네. 5629님의 질문입니다. 좌욕이나 비데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청결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예. 좌욕은 혈액순환 잘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비대하거나 이제 좌욕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항문에 생기는 질환들, 치핵, 치열, 치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좀 청결히 하니까 빨리 좀 완화되는데 도움은 되죠. 통증도 따끈한 물에 담그면 훨씬 이제 통증이 덜하고 뭐 예. 깨끗하니까 감염도 덜 되고. 네. 임신 관련된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임신과 치질이 관련이 좀 있나요? 임신 출산은 치핵을 더 많이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이에요. 원인이 되는군요. 첫 번째로 이제 임신하게 되면 태아가 배를 꽉 차잖아요. 네. 그러면 피가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댐처럼 거기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 쪽에 이제 피가 쌓이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조직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부어오르기 쉽고 또 출산하게 되면 힘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또 커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개 한 2달에 걸쳐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2달쯤 후에 많이 줄어든 상태를 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하면 돼요. 그 사이는 2달간 열심히 이제 좌욕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제 지내 보시면 되죠. 네. 저희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요. 미처 다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닥터 프렌즈 번외편이자 확장편 대학병원 이두한 원장님과 나눈 얘기의 결론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통을 겪고 있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깔끔한 정리인데요. 예, 힘들잖아요. 웅디 빨리 가세요, 선생님한테. 방송 저요? 끝나고 고민 상담을 받아보는 걸로. 그러면 원장님은 병원에서 뵙죠.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학병원 이두한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성호의 헤이리 처녀 듣고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